오늘 낭독할 책은 리프레이밍입니다. 지은이 토마스 웨델스보그. 덴마크에서 태어났고 뉴욕에 살고 있으며 강연을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빈다. 덴마크 왕실 근위대 장교 출신이며 IESE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를 취득했다. 웨델스보그는 혁신과 문제 해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전문가다.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하기 전에 목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올바른 문제를 해결하라. 2부는 리프레이밍을 시작하라. 3부는 저항을 극복하라입니다. 제목의 그 느낌에 맞춰서 리프레이밍을 시작하라. 이 부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리프레이밍 준비하기. 리프레이밍을 모를 때 서둘러 문제를 분석한다. 행동으로 뛰어든다.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어쨌든 지금 전념하고 있으므로 계속 진행한다. 예견 가능했던 대참사가 발생한다. 나쁜 실행 탓으로 돌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으로 뛰어들 때의 위험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얼마나 바쁜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꼭 맞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나처럼 한가롭게 라테를 홀짝거리는 작가라면 한 친구의 딸이 생각에 잠기는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에 마음껏 몰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에 쫓겨서 부디 나중에 그 결과로 벌어질 모든 난장판을 치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밀고 나가기를 선택한다. 이러한 행동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문을 제기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결국 훨씬 더 시간이 부족해진다. 이 상황을 한 고위 중역은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바퀴를 발명할 시간이 없다.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문제 진단에 관한 두 가지 잘못된 가정과 맞서야 한다. 문제 진단은 문제에 대해 깊숙이 파고드는 것으로 장기적인 활동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 근거 없는 믿음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라고 알려진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인용문에 담겨 있다. 내게 문제를 해결할 한 시간이 있고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려 있다면 문제를 정의하는 데 55분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머지 5분을 쓰겠다. 확실히 멋진 인용문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니다. 이 유명한 물리학자는 문제 진단을 강하게 신봉했지만 55분 인용문이 그의 말이라는 증거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좋지 못한 주언이라는 점이다. 더 좋은 접근법. 문제의 프레이밍에 대해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우선 문제 해결을 직선으로 생각하라. 직선이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진하는 것을 나타낸다. 리프레이밍은 이 길을 벗어나는 골이다. 문제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는 더 높은 차원의 질문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집중시키는 의도적인 잠깐의 방향 전환이다. 이는 결국 새로운 문제의 이해 또는 개선된 문제 이해와 함께 원래의 길로 돌아온다. 뭐랄까? 행동을 이어가다가 전략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듯 앞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행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리프레이밍 고리는 문제 해결의 여정 내내 반복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여러 번 멈춰서는 것이 아니다. 팀이 월요일을 한 차례 리프레이밍으로 시작해 일주일 동안 행동 모드로 전환한 다음 금요일에 이렇게 질문하며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한 일을 고려해 볼 때 문제에 대해 새로운 무언가를 배웠는가? 프레이밍이 여전히 적절한가? 내가 전에 공유했던 계략적인 과정을 떠올려 보라. 리프레이밍 기법에는 3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는 하위 전략들이 있다.
다음 그림에서 그것이 고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볼 수 있다. 1. 프레이밍,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 2. 리프레이밍,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3. 앞으로 나아가기, 어떻게 추진력을 유지하는가? 1단계 프레이밍, 이는 과정이 처음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프레이밍은 누군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죠? 라고 물으며 시작된다. 그 결과 나온 서술문이 문제의 첫 번째 프레이밍이다. 2단계 리프레이밍. 리프레이밍은 초기의 문제 이해를 제기하는 단계다. 목표는 신속하게 가능성 있는 대안을 가능한 한 많이 알아내는 것이다.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아이디어 대신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질문의 형태나 직접적인 의견의 형태로 떠오를 수 있다. 5가지 하위 전략은 대안이 되는 이러한 문제 프레이밍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황에 따라 다음 중 일부만 검토할 수도 있고 모두 검토할 수도 있고 전혀 검토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프레임 밖을 보라.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목표를 재검토하라. 추구할 더 나은 목표가 있는가? 긍정적인 예외를 주목하라. 문제가 아닌 부분은 어디인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라. 문제 발생에 우리가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3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이 단계에서는 고리를 닫고 다시 행동 모드로 전환한다. 현재 과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고 새롭게 찾아낸 프레이밍을 탐구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 이 단계의 주요 과제는 어떻게 문제 프레이밍을 현실에서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을지 결정하고 자신의 진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다음 리프레이밍에 들어가는 시점이 정해질 수도 있다. 리프레이밍이 필요한 도구는 무엇인가? 문제를 리프레이밍하는 도구가 필요 없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는 플립 차트나 화이트보드가 도움이 된다. 다 같이 볼 수 있는 곳에 기록하면 사람들이 계속 집중하고 협력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준다. 체크리스트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뒤쪽에서 업무 공간에 붙여놓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리프레이밍 캠퍼스를 이용하라. 이 책의 뒤쪽에 여분의 캠퍼스 복사본이 있고 웹사이트에서도 인쇄 버전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누가 참여해야 할까? 혼자서도 문제를 리프레이밍 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참여시켜야 한다. 당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생각의 사각지대를 훨씬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작게 시작한다면 2명보다는 3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시도할 수 있다. 3인조에서는 2명이 대화하는 동안 나머지 1명이 듣고 관찰할 수 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리프레이밍 과정의 제3자, 즉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리 가깝지 않은 사람을 참여시킨다.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문제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외에는 그룹의 규모와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다. 회사 인트라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처럼 문제를 널리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서둘러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언제 리프레이밍 과정을 거쳐야 할까? 필요할 때마다 거쳐야 한다. 리프레이밍을 적용하려면 문제가 특정한 규모여야 한다고 단정짓지 마라. 그 대신 문제의 규모에 맞게 리프레이밍 과정을 변경하라. 리프레이밍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즉흥적 리프레이밍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가 VC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객과 통화 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자. 그런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직관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 상대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듣고서 리프레이밍 하기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한두 가지 시각으로 눈앞의 문제에 접근하라는 것이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은
조직적 리프레이밍인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회의를 진행하고 캔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또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처럼 자신의 문제 중 하나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앉아있을 때 있을 있다. 리프레이밍은 절차라기보다 사고의 방식에 더 가깝기 때문에 둘 중에서 즉흥적 리프레이밍을 더 중요하게 익혀야 한다. 심리학자이자 교육 전문가인 스티븐 코슬린에 따르면 사고의 방식은 한번 습득하면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정신적 습관이다. 때가 되면 체크리스트에 기댈 필요 없이 즉석에서 문제를 리프레이밍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든 그룹으로든 더 조직적인 버전을 이용하는 편이 리프레이밍 기법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즉흥적 리프레이밍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이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나 캔버스를 이용해 철저히 따져보길 권한다. 네, 오늘은 계획이 틀어져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문제 해결 방식, 리프레이밍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청림출판, 지은이는 토마스 웨델스보그입니다.